자, 할렐루야. 우리 리니지안 아카데미 오프라인 캠프에서 이제 국내 입시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자, 자, 여러분 보세요. 기본적으로 오늘의 목표는 뭐냐면 국내 입시 그냥 설명회가 아니라 머리를 향해서 나아가는 로드맵을 위한 강의라고 생각하면 돼. 자, 로드맵이라고 하면 여러분 아마 내일 에즈라 선교사님이랑 오전에 같이 짜겠지만 여기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여러분 머리가 이제 도화지가 하나 그려져 있다고 생각하고 내가 이제 우리 2025년이라고 그냥 할게요. 2025년이라고 하면 자, 우리 몇 살을 예시로 들어줄까? 지금 16이라고 할게요. 16. 올해가 16이고 내년이 17 되는 학생들 이렇게 2026, 18, 2027, 19 뭔가 균일하지가 않네. 자, 이렇게 그리고 15부터 할 거 그랬나? 자, 2028년에 입학하게 되는 학생. 그래서 요렇게 정도까지 이제 로드맵을 짠다라고 생각을 하면 여러분이 올해에는 어떤 공부를 해야 되고 올해는 어떻게 해야 되고 올해가 아니라 내년, 내후년, 그리고 3년 후에 이렇게 이 과정들을 어떻게 짜서 나갈 수 있을까? 그럼 내가 언제 이걸 해야 되지? 이런 고민들을 좀 하시게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우선 이걸 디테일하게 짜기 전에 기본적으로 어떤 생각들을 해야 되냐면 자, 여기 지금 19 오케이, 18 17 17이 3명 있어. 오케이. 자, 16 내리시고 자, 일단 이 자료 자체는 여러분 지금의 18살, 19살 정도에 맞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 아래는 교육과정이 한번 바뀌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수능이 어떻게 바뀌지? Your age. 그치, 17까지가 마지노야. 그래서 지금 16이면 너부터가 아니야? 아, 그래요. 그 다음부터 그러니까 수능이 어떻게 바뀌어? 사회랑 과학이 통합사회를 치고 통합과학을 쳐요. 그래서 둘 다 쳐. 탐구 선택이 아니고 그러니까 되게 달라. 그래서 밑에 중학생 친구들은 좀 쫑긋해야 돼. 어떻게 바뀌지? 이런 거를. 근데 기본적으로 뭐 사회과학을 치든 탐구 2개를 이제 지금처럼 치든 상관없이 준비해야 하는 것들은 많이는 바뀌지 않아. 그래서 한번 일단 그걸 전제로 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슨 과목을 어떻게 공부하고 이렇게 하기 전에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알아야 하는 지식이 있어요. 예를 들면 국내 입시에 수시가 있고 정시가 있고 이런 용어들. 수시는 뭐지? 정시는 뭐지? 수시는 접수를 언제 하지? 몇 장을 쓸 수 있지? 정시는 언제 하는 거지? 뭘 가지고 평가하는 거지? 이런 굉장히 기본적인 개념들이 먼저 필요해. 이 얘기를 해야 그 다음에 디테일한 얘기들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국내 입시 같은 경우 크게 2가지가 있다. 수시 과정이 있고 정시 과정이 있는데 가려져 있구나. 잠 치워줄게. 수시 과정 같은 경우는 뭘 토대로 하냐면 내신을 가지고 평가합니다 라고 해요. 내신이라 함은 쉽게 말하면 고등학교 성적. 그래서 고등학교 성적이 학생마다 방법은 다른 거지. 워싱턴을 하면 워싱턴 스쿨의 성적, 그리고 학교생활 활동 증명서라든지 했던 내용들, 그리고 검정고시로 공부하는 학생들이라면 검정고시 점수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대부분은 이런 케이스일 거고 나중에 이제 TCS라면 조금 한 케이스가 더 생기겠죠. 이렇게 워싱턴이든 검정고시든 둘 중 하나로 점수를 낸다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그 점수를 가지고 평가하는 것이 수시다 생각하면 돼요.
수시는 4년제 일반 대학의 경우에는 총 6장을 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쉽게 말하면 내가 서울대 한 장, 연세대 한 장, 고려대 한 장, 너무 학교 이름이 다 거긴가? 한동대 한 장, 충남대 한 장, 전남대 한 장, 이런 식으로 6장을 쓸 수 있다. 근데 종종 이런 경우도 있어. 한동대를 너무 가고 싶어요. 한동대 학교에 교과 한 장, 종합 한 장 이렇게도 쓸 수 있어. 그 학교가 허용합니다. 같은 그 전형 내에서 중복되지 않으면 가능합니다. 교과 전형 하나, 종합 전형 하나 이런 식으로 해서 한 학교를 2장 쓸 수도 있어요. 그거는 학교 모집 요강을 확인해서 접수할 수가 있고, 보통 수시는 9월 초, 그래서 보통은 9월 첫째 주 정도가 수시 원서 접수 기간이야. 3일 정도, 4일 정도, 학교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월화수목 금요일 중에서 월화수 이렇게 접수하게 하는 학교도 있고, 수목금 이렇게 접수하는 학교도 있고, 조금씩 다르지만 9월 첫째 주 정도가 보통 접수하는 기간이다. 그러면 정시는 뭐냐면 쉽게 말하면 수능 점수로 매길게요. 수능 점수로 평가하겠습니다 하는 곳이 정시예요. 그래서 수능이 몇 월에 치는지 알아? 11월 몇째 주? 셋째 주 목요일. 셋째 주. 그쵸? 목요일에 항상 항상 요일은 안 바뀌어. 항상 목요일이야. 그래서 그때 11월 달에 치고 중순 정도 돼요. 보통 중순에 치고 나면 그 점수가 12월 중순에 발표가 되거든요. 12월 9일, 10일 요렇게 앞뒤 왔다 갔다 하면서 12일 아무튼 금요일 이렇게 발표가 돼. 그래서 12월에 점수 발표가 나면 그때부터 12월 말, 조금 늦게는 1월 초 이렇게 해서 정시 원서를 쓸 수가 있어요. 수능 가지고만 점수 이제 보통 평가를 한다. 최대 3장이 가능하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수시를 내서 합격을 하면 정시 원서를 쓸 수 없어.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럴 수 있잖아. 내가 점수가 수능 모의고사를 쳐보니까 요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해. 근데 수시에 이런 학교가 있어서 내가 써봤고 조금 안전하게 스펙트럼을 이렇게 어떤 학교는 붙으면 붙을까 말까 고민이 되는 당락이 좀 애매한 학교가 있을 거고, 이 학교는 넣기만 하면 내 성적으로는 붙을 거야 하는 그런 학교가 있고, 학교를 이제 섞어서 쓰잖아요. 근데 이런 케이스가 있어. 수능을 또 쳤어. 수능 쳤는데 너무 잘 친 거야. 근데 수시에 이미 합격해버렸어. 최저를 맞췄어. 그래서 정시에 더 좋은 학교를 가지 않고 수시 그냥 이제 붙은 학교를 이제 간다. 그래서 그런 케이스를 수시 납치라고 하지. 수시를 붙어서 이 학교에 납치돼 버렸다. 나는 더 좋은 학교를 가지 못하고, 이제 이런 케이스가 종종 있어요. 그래서 수시 원서를 쓰는 경우에는 적절하게 내가 상향 지원이나 혹은 적정, 안정권 이런 대학들을 많이 고민하고 씁니다. 그래서 여러분 유튜브를 쳐봐도 수시 전략이라든지 어떤 학교 쓰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고민들이 항상 수시철이면 깊어지죠. 그래서 중요한 거는 수시는 몇 장 쓸 수 있다? 6장 쓸 수 있다. 정시는 몇 장 쓸 수 있다? 몇 월에 수시를 접수한다? 그렇죠? 정시는 몇 월에 접수한다? 그렇죠. 요거는 기본으로 알아야 대화가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수시를 여러분이랑 좀 다룰 거예요. 사실 정시는 전 과목의 수능을 본다고 생각하면 되고, 수시는 검정고시 성적 혹은 워싱턴 스쿨 성적을 기본으로 하는데, 거기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비교과 활동을 보는 케이스도 있고, 수능 최저 등급을 보는 케이스도 있고, 면접을 보는 케이스도 있고, 학교마다 그리고 과마다 모집 전형 방법마다 다 달라요. 그래서 기본으로 내신 학교 생활 성적은 보지만, 공교육이면 그냥 공교육의 성적이겠지. 그리고 검정고시면 검정고시, 워싱턴이면 워싱턴 성적 체계가 있잖아. 그 내신 중심에다가 더 할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안 끼고 그냥 검정고시 100%로만 뽑겠습니다 하는 학교들이 있는 반면, 아니 우리 학교는 조금 더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을 뽑고 싶어. 그래서 수능에 이 정도 등급은 맞춰주세요
하는 게 수능 최저 등급이에요. 여러분이 들어본 대부분의 지방 거점 국립대학교 정도는 다들 수능 최저 등급이 있어요. 충남대 학과마다 좀 달라요. 근데 뭐 3개 과목을 합쳐서 12등급 혹은 2개 과목을 합쳐서 8등급 이런 식으로. 한동대도 2개 과목 합쳐서 교과 전형 같은 경우는 2개 합쳐서 8등급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2개 합쳐서 8등급이다 이런 표현은 어떤 말이냐면 수학을 예를 들어서 둘을 더해서 8이 나오면 돼. 수학을 3등급, 과탐 하나를 3등급 이렇게 맞으면 더하면 몇이야? 6이지. 그치? 둘을 더하면 6이니까 8보다 작아 안 작아? 작지? 그럼 2합 8 이내라는 조건을 맞출 수 있어 없어? 있어. 이런 식으로 수능을 맞아도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수능 최저 등급을 끼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학교 중에서 인성이 중요한 과들이 있어. 예를 들면 교육계통 그리고 의료계통. 이게 생명을 다루는 거다 보니까 의료는 되게 사람의 인성 그리고 소명의식,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 직업에 대한 헌신 그리고 사명감 이런 것들을 보는 거죠. 책임감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평가하겠다라고 해서 면접을 끼고 보는 학교들도 있고, 꼭 그런 과가 아니더라도 이 친구의 기본적인 댐댐이는 좀 알고 싶다. 이 친구가 여기 이렇게 서술해 놓은 내용들이 뭐 생기부라든지 대체서식이라든지 이런 거를 적어 놓은 내용이 믿을 만한가? 얘가 진짠가? 이게 사실이 맞아? 네가 진짜 이 활동한 게 맞아? 이런 것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조금 형식적이기는 해도 뭐 10분에서 15분 면접을 보는 경우라든지, 이건 학교마다 모집 요강마다 다 달라요. 국내 입시는 그래서 정보 싸움이야. 그래서 내가 가고자 하는 분야가 있으면 그 학과를 개설해 놓은 그 학과가 개설되어 있는 학교들을 찾아서 그 학교에서 요구하는 모집 조건이 뭔지를 찾아보는 게 필요해. 그래서 이게 기본적으로 요구된다라는 걸 여러분이 알면 되고, 이제 전형 이름을 가지고 좀 얘기를 해볼게요. 자, 학생부 교과 전형이라는 게 있고 학생부 종합 전형, 그리고 이 외에 논술, 기회균 등 사회 기여자 뭐 이런 거, 어학 특기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제일 메인으로 많이 뽑는 건 뭐니 해도 1번, 2번. 자, 1번이랑 2번의 차이는 뭘까? 1번은 뭐야? 내신이 대부분이야. 2번은 뭐야? 비교과 활동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1번 전형 이름이 뭐예요? 학생부 교과 성적이 중요해요 하는 거. 물론 여기에 아까 선생님 말한 것처럼 최저 등급을 낄 수도 있고 면접을 낄 수도 있어요. 근데 기본적으로 성적을 보겠다는 거지. 숫자로 평가하겠다는 거야. 그래서 검정고시 99점, 검정고시 96점까지는 3등급으로 보겠습니다. 이런 거. 검정고시 몇 점까지는 그때부터는 몇 점 이렇게 환산합니다. 이런 것들을 다 학교에서 모집 요강에 제시를 해요. 그리고 수능 최저 등급 같은 것도 여기서 다 제시를 해. 학교에 필요한 학교는. 그리고 종합은 뭐냐면 비교과 활동이 중요한데 내신이랑 비교과를 종합적으로 판단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교는 검정고시 97점이라고 무조건 그냥 내신 2등급으로 환산하고 이런 거 없어. 그런 표현을 안 써. 종합으로 판단하니까. 그래서 검정고시 점수도 필요하고, 그리고 그 학과에 관련되어 있는 뭐라고 해야 될까? 전공 적합성이라든지 아니면 학업 성취도,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학업 역량, 이 친구가 학업적인 태도가 갖춰져 있나, 그게 꼭 전공이랑 직결되는 내용이 아니더라도 이 친구가 기본적으로 연구하고 탐구하고 할 수 있는 그런 태도, 그리고 호기심, 지적인 그런 역량 이런 것들이 되어 있나, 이걸 보는 거.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적성, 인성, 이 친구의 공동체성은 어떠한가, 이런 것들, 그런 평가 요소들을 비교과 활동을 통해서 종합적으로 평가하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학생부 종합은 골고루 해야 돼. 그래서
특별히 더 계획적이어야 돼. 내가 예를 들어서 어떤 학교를 가고 싶어. 근데 종합 전형으로만 이과를 뽑네? 그러면 아예 몇 년 전에 앞서서 이런 활동들을 계획하고 그리고 그것들에 대한 자료를 남기고 포트폴리오처럼 계획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 게 학생부 종합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학생부 교과와 학생부 종합이 메인, 제일 중요한 전형이다라고 생각하면 되고 3번 논술을 연습해야 돼. 글을 많이 쓰고 첨삭을 받고 이거는 따로 논술 공부가 필요하기 때문에 조금 논외로 할게요. 그래서 4번에 기회균등이랑 사회기여자는 기회균등 같은 경우는 이 친구는 사회에서 조금 도움이 필요한 친구들입니다 해서 예를 들어서 다자녀 가정이라든지 한부모 가정이라든지 경제적으로 좀 도움이 필요한 차상위 계층이라든지 이런 거. 사회기여자 같은 경우는 이 가정이 혹은 부모님이 사회에 기여했던 공헌했던 것이 있어서 그걸 가지고 배려해 주겠습니다. 예를 들면 독립유공자, 소방공무원 이런 게 사회기여자 전형이라고 보면 돼요. 그 이름은 학교마다 조금씩 달라요. 어쨌든 대표적으로 이런 전형이 있다. 그리고 마지막에 어학특기자 전형이 있는데 특별히 어떤 언어를 뛰어나게 잘하는 그런 학생들을 따로 뽑는 그런 전형이 있어. 그래서 대부분 토익 점수나 토플, IELTS 이런 정도로 보통 이제 그 어학 점수를 보고 평가를 하는데 특기자 전형이 예전에 비해서 많이 줄었어요. 그래서 쌤이 수도권에서 찾아봤던 특기자 전형은 작년 기준으로 경기대학교 한 곳, 경기대 한 곳이 있었고 그 외에는 어학특기자가 많이들 사라졌어. 왜냐하면 대학교육협의회에서 어떤 식으로 얘기를 하냐면 전형이 너무 다양하니까 가급적 줄여라. 그리고 단순화해라. 그래서 사람들이 알아보기 쉬울 수 있도록 그거를 이제 만들어 달라는 거지. 그러니까 학생부 열심히 교과 점수 냈던 사람들 그리고 학교생활 기록부 열심히 관리했던 사람들 이런 거 위주로 좀 뽑아주시고요. 실기 실적 필요하면 거기도 뽑아주세요. 근데 불필요하게 너무 다양한 전형 이름 만들지 마세요. 이거야. 요즘의 흐름이. 그래서 1번, 2번이 제일 비중이 높다 라고 보면 됩니다. 자, 아까 얘기했던 것들이 이제 여기 구체적으로 나오는데 봐봐요. 학생부 교과는 얘기 안 할게. 그리고 학생부 종합은 여기 나오죠? 비교과 활동으로 들어가는 활동이 어떤 거냐면 여러분이 만약에 일반 학교를 다니면 이런 활동에 이름이 붙어. 생활기록부를 떼면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진로활동 이게 비교과 활동으로 기입이 되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자율활동 같은 경우는 약간 애매한데 쓸만한 것들 이런 걸 보통 다 자율에 넣어. 예를 들어서 리더십, 그러니까 학급 회장을 맡았다거나 뭐 무슨 부장을 맡았다거나 아니면 학교에서 했는데 좀 괜찮은 활동들 그런 걸 이제 보통 자율활동에 넣는다고 생각하면 되고 동아리는 말 그대로 동아리죠. 학교 이제 클럽 활동하는 거 그리고 봉사활동 들어가고 그리고 진로활동 이거는 이제 나의 진로나 직업 나의 전공 관련한 활동들을 이제 쓸 수 있도록 하는 거 그런 거 이제 비교과 활동이 요런 게 들어간다. 그럼 이걸 어떻게 반영하냐? 그걸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참고로 올해 대학 신입생인 친구들부터 학생부 종합 관련해서 이런 것들이 좀 바뀌었어요. 자기소개서 옛날엔 자기소개서 다 쓰게 했었거든. 근데 이제는 안 써. 자소서를 폐지했어. 그리고 수상 실적도 안 들어가요. 상 받는 거 안 보겠다. 생활기록부에는 적혀. 근데 대학 입시 때는 안 볼게요. 이제는 반영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동아리 중에서 자율적으로 학교장 이런 거밖에 뭐라고 해야 되지? 오피셜하게 동아리로 만들어진 거 외에 본인이 좀 자발적으로 동아리 만들어가지고 했던 그런 거 안 볼게요. 우린 오피셜만 볼게요. 이런 거야. 그리고 청소년 단체 활동은 따로 뭐 어디 나가서 했다 이런 거 안 볼게요. 이런 거. 그리고 개인 봉사 실적에 대해서 내용을 보지 않아요. 그래서 봉사 시간은 들어가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은 보지 않아.
이제 이런 것들이 조금 특이사항으로 들어간다는 거. 왜 이런 흐름이 있냐면 원래는 예전에는 거의 수능 위주였었어. 근데 약간 세미 대학교 갈 때쯤 그쯤에 붐이 많이 일었었는데 학교가 너무 계속 사교육으로 너무 이제 내몰린다. 아이들이 수능 공부 시키느라고 돈이 너무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학교 공교육을 강화하기 위해서 학교에서 활동하는 거 그거 힘 쏟아주자. 거기에 상 받고 거기에서 활동하고 뭐 하고 이런 거를 우리가 평가 많이 해줄게. 그런 쪽으로 힘이 쏠려서 그래서 수시가 많이 활성화되었었어. 근데 이게 오랫동안 지속이 되면서 여러 가지 폐해가 드러나는 거죠. 그러니까 굳이 없는 상 다 만들어가지고 상 뿌린다든지, 그리고 막 너무 이제 불필요하게 어떤 것들을 그러니까 형식적으로 해가지고 좀 거짓되게 적어준다든지, 입학사정관 이런 것들이 좀 문제가 된다라는 얘기가 계속 이제 대두가 되어서 이제 수상실적 안 보겠습니다. 그리고 자기소개서 써봤자 다 거기서 거기더라. 자기소개 소설이 되지 자기소개서가 아니다. 막 이런 막 다 지어내더라. 결국은 면접 해보니까 막 이런 피드백들 여러 가지가 이제 나와서 자소서 힘쏟지 말자. 거기에 에너지 쓰지 마라. 또 수상실적 안 본다. 자꾸 뭐 무슨 대회 만들어가지고 자꾸 한다. 이래서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쪽으로 그러면 무엇을 어필해야 하느냐? 대부분 학교는 30%에서 많게는 50% 정도, 만약에 종합전형으로 간다라고 하면, 잠깐만,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간다고 하면 평가 비중이 이렇게 돼. 얘는 종합이라서 정량적으로 카운팅 되진 않아. 그러니까 뭐 검정고시 96점이면 대충 몇 등급인가요? 이런 거를 알 수 없어. 종합전형은. 대신 어떤 거를 체크해야 되냐면 학생부의 그 비교과 활동 중에서 뭐가 중요하냐면 대부분의 학교가 전공 관련 이거를 30% 많게는 50% 정도의 비중으로 봐요. 그래서 전공 관련을 열심히 해야 돼. 그리고 학업 관련해서 학업 역량, 이건 아까 말했지 전공이랑 관련이 없어도 이 친구가 기본적으로 공부하고자 하는 태도, 그리고 실제 그런 모습, 결과물 이런 게 있냐, 이게 궁금한 거야. 그래서 대부분 학업이 30% 내외, 그리고 인성, 공동체성 이런 거, 이게 보통 이제 20% 이렇게 되는 거죠. 50, 30, 20이면 이렇게 100이지. 그치? 대부분 이렇게 가요. 전공이 제일 많은 부분이고, 그리고 학업, 마지막으로 인성. 그래서 왜 내가 이 얘기를 하냐면, 만약에 종합 서류를 준비한다. 그러면 약간 오피셜로 도장받을 수 있는 데가 꿈드림 센터라는 곳이 있어. 학교 밖 청소년들을 위한 이런 데가 있거든. 근데 여기서 활동을 해. 여기서 도장을 받을 수 있어. 근데 여기 그때 어떤 걸 고려해서 활동을 해라. 혹은 여기서 우리가 IM 선교회에 대해서 그 한다살 직인이 찍히니까 그런 것들 가지고 뭘 할 거냐? 이런 것들을 신경 쓰라는 거야. 그리고 학업도 보고서라든지 뭐 이런 것들, 뭐 이런 탐구 활동을 해봤다, 이런 실험을 해봤다, 이런 거에 관심을 가지고 독서 활동을 해봤다, 이렇게 연결지을 수 있는 이 활동이 갑자기 쓰려면 제일 생각이 안 나. 한 게 없거든. 갑자기 쓰려면 생각이 안 나고 쓸 게 없어. 쓸 말이. 그래서 이런 거를 위주로 조금 준비를 해야 된다. 워싱턴을 하는 친구들도 동일해요. 워싱턴에 만약에 이제 활동 증명서로, 워싱턴 같은 경우는 활동 증명서로 그게 제출이 되잖아. 그런 활동 증명서 안에 이런 거를 반영해서 이러이러한 활동들을 계획하고 그 활동을 했던 포트폴리오를 내야 여러분이 조금 체계적으로 학생부 종합을 준비할 수가 있어요. 사실 공동체 안에 있으면 한다살이라든지 멘토멘티 프로그램이라든지 우리가 인성 공동체성은 진짜 많이 해. 우리가 충분히 해. 반전에도 그렇고 예수복세소도 그렇고 고비캠프도 그렇고 진짜 우리가 어필할 게 정말 많거든.
너무너무 좋아 우리가. 근데 요거는 계획하지 않으면 써줄 말이 없어. 그래서 이런 거는 작정하고 하셔야 된다 이거예요. 자, 그럼 이제 종합은 이렇게 얘기를 했고, 자, 수능 참고로 이거는 지금 수험생들을 기준으로 한 거예요. 고등학교 1학년까지. 나머지 그 밑에 친구들은 수능이 또 바뀌어. 그래서 조금 달라. 자, 기본적으로 수능은 국어, 내 공통의 이제 문학 독서가 치게 되어 있고, 그리고 화법과 작문을 할 거냐, 언어와 매체를 할 거냐. 근데 꼭 언매를 한다는 친구가 있는데 점수를 보고 선택하세요. 언매를. 수능 최저 맞출 거나 그럼 그냥 화작해. 근데 정시에서 내가 진짜 고득점이 나온다, 내가 점수 표준 점수 갖고 싸울 만한 급이다, 그러면 언어 매체 할 수 있는데 그게 안 되는데 굳이 화법과 작문을 버릴 필요가 있나 라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언어 매체는 난이도가 좀 달라요. 언어 매체는 문법이라 생각하면 돼. 왜? 맞춤법 있지, 사이시오 이런 거, 그런 규정, 문항들, 그런 것들을 치는 게 언어와 매체 선택이고, 화법과 작문은 발화, 말하기, 토론 상황이라든지 어떤 협상의 상황이라든지 그리고 글쓰기 전략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뤄 놓은 게 화법과 작문이거든요. 그냥 수시로 갈 거고 최저를 선택할 거다, 그럼 그냥 화법과 작문 하세요. 알겠죠? 그리고 수학 지금 17 정도의 학생들이다. 그러면 공통으로는 수원, 수투 이렇게 들어가지만 여러분이 어느 정도 공부를 해오고 있었다 그러면 대체적으로 많이 선택하는 과목은 미적분이거든요. 내가 완전 문과야, 나는 뼛속까지 문과야, 나는 절대 의심할 여지가 없어, 그럼 확통쳐도 괜찮아. 근데 내가 혹시 정시로 간다거나 그래서 표준 점수가 중요하다거나 혹은 약간 이공계열이 살짝 내가 고민이 돼서 걸쳐져 있다, 그러면 미적분 하셔야 돼요. 대부분이 미적분을 칩니다. 그리고 내가 이과 중에서도 나는 도형을 사랑한다, 그리고 나는 기하다, 그럼 기하 선택할 수 있어. 이거는 자기가 어떤 그 계열을 갈 거냐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까지만. 자, 영어는 절대평가입니다. 그래서 90점까지면 1등급 나와요. 93점도 1등급이야. 97점도 1등급이야. 90점도 1등급이야. 그럼 내가 질문해 볼게. 75점은 몇 등급일까? 맞아, 3등급. 그냥 이렇게 앞자리 수만 보면 절대평가 나와요. 자, 한국사도 절대평가. 참고로 수능에서 한국사를 안 치면 어떻게 될까? 어떻게 될까? 성적표가 안 나옵니다. 한국사를 안 치면 점수 받을 수가 없어요. 필수 응시.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이 정도는 알아야 합니다 하고 내는 난이도도 한국사고 무조건 치십시오. 대한민국인으로서, 한국인으로서 이 정도는 당연하지 해서 이제 한국사가 절대평가로 바뀐 지 오래됐어요. 자, 수능을 언제 쓰냐면 한번 3번의 활용도를 한번 보세요. 수시에서는 최저 등급으로 씁니다. 예를 들어서 이래 충남대학교에 내가 인문계통을 지원할 거야. 예를 들면 2합 8 이렇게 요구를 해. 그럼 어떻게 맞출 수 있을까? 예를 들어서 자, 예를 들면 수시 최저 같은 경우는 이런 거지. 예를 들어 2합 8을 요구했다. 그러면 전략적으로 공부해서 전 과목 다 공부하지 않아. 수시 최저는 그 과목만 잘 파면 돼. 예를 들어서 나는 문과야, 난 문돌이야. 근데 국어가 잘 나와. 그래서 국어를 내가 못해도 한 3, 2는 맞을 수 있다, 이런 친구가 있을 수 있죠. 국어 2등급. 그 다음에 내가 아직 현행 수능으로 한다면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생윤을 맞을 수 있다, 미끄러져서 3이다 이렇게. 그럼 2 더하기 3 하면 몇이야? 5. 그러면 2합 8 이내거든요. 8등급 이내. 그래서 둘을 더해서 5.
8보다 작지? 그럼 얘는 조건 맞춘 거야. 이렇게 또 쓰이고, 또 어떻게도 쓰이냐면 정시에서 수능에 백분위가 나오고 표준 점수가 나오는데 조금 설명하려면 길지만, 예를 들어서 백분위는 내가 100명 중에서 몇 등 정도에 해당하냐 이걸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1등급은 몇 프로일까? 몇 프로까지일까? 상위 4%예요. 그래서 이제 100분위로 나오면 96까지가 1등급이야. 그리고 그 밑에 뭐 몇 프로 이렇게 떨어지거든요. 그런 100분위를 가지고 정시를 반영하는 학교가 있고, 또 표준 점수, 그러니까 줄여서 표점 이렇게 적는데 문제에 난이도를 따져놓은 점수 체계가 있어요. 여러분이 100점 만점은 원점수라고 부르고, 여러분이 그 문제의 난이도에 따라서 그때 표준 점수 만점이 달라져. 몇 점이 나오냐, 147점이라든지 그게 다 다르거든요. 100점 만점이 아니야. 그 고유한 난이도를 나타내는 점수를 가지고 평가하는 방법도 있어요. 자, 탐구는 안 볼게요. 그냥 이렇게 여러 가지 과목 중에서 보통 2과목을 맞춘다. 그래서 그걸 합쳐서 수능 최저 등급이 수시에 반영되는 방법이다. 그리고 정시. 정시 개관인데, 아까는 이제 수능에서 활용되는 걸 수시로 활용되는 걸 잠깐 다뤘다면, 얘가 수능이 정시로 쓸 땐 어떤 방식이냐? 학교나 계열마다 방법은 조금 달라요. 아까 표준 점수를 보는 곳도 있어. 그 다음에 백분위를 보는 곳도 있어.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건 학교마다 달라. 그래서 점수를 어느 과목에 비중을 더 줄 거냐도 학교마다 달라. 예를 들어서 이공계통이야. 그러면 너희는 수학을 잘해야 될 것 같아? 아니면 국어를 잘해야 될 것 같아? 그치, 수학이지. 수학의 가중치가 더 있어요. 그래서 수학을 뭐 40% 반영을 한다든지 국어는 10%만 반영을 하는데, 이런 식으로 그게 다 달라요. 그리고 가군, 나군, 다군이라고 임의로 군 이름을 붙인 거야. A군, B군, C군 한 거랑 똑같아. 그냥 가, 나, 다라고 군을 나눠놨어. 그래서 이과는 이 학교의 이과, 예를 들면 뭐라고 할까? 너희 가고 싶은 학교에 무슨 과? 자, 예를 들어서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가 있다. 자, 그러면 어떤 해는 나군에 들어갈 수도 있고 어떤 해는 다군으로 옮겨갈 수도 있어. 그건 학교 마음이야. 그래서 그 해마다 달라요. 그 해마다 확인해야 돼요. 그래서 가군, 나군, 다군 겹치지 않게 한 개씩만 쓸 수 있어. 이게 정시의 특별한 차이점이에요. 그리고 중복 지원이 불가하다. 요건데 이걸 아무리 내가 설명을 해도 보지 않고는 이해가 되지 않아. 자, 충남대. 자, 수시 모집 요강 먼저 볼게요. 자, 이게 충남대 건데, 책갈피. 이게 아니다. 자, 여기 보면 이제 충남대학교 이거 들어가는 방법 본 적 있어? 어떻게 들어가는지 알아? 자, 거기서부터 해줄게요. 자, 학교 입학처를 치면 돼. 충남대학교 입학처. 이렇게 보면은 입학 본부 홈페이지가 이렇게 나오거든요. 얘를 눌러. 그러면 바로 학부대학원, 우리는 학부야. 학부에서 수시 모집으로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공지사항이고, 이거 같은 경우 이제 학생부 위주 전형의 가이드북이 따로 만들어진 것 같네. 자, 수시 모집. 우리가 봐야 되는 건 수시 모집 요강이에요. 이거. 자, 여기 눌러서 들어가면 이게 바로 얘야. 그래서 이게 바로 이 자료인데, 쌤이 필요한 부분만 책갈피를 해놨거든.
처음부터 보여줄게. 그냥 너희는 낯설 거니까. 이렇게 넘겨가다 보면 이렇게 내가 두 쪽 볼 수 있게 해놨는데, 여기 보면 전형 요약에 대해서 학교마다 구성은 조금 달라. 네, 이런 식으로 뽑겠습니다 하는 내용이거든요. 봐요. 학생부 교과가 많지. 일반 전형, 지역 인재, 그리고 지역 인재 중에서 저소득, 국가 보훈 대상자. 아까 쌤이 사회 기여자 기억나? 그게 이런 식으로 이름이 바뀌는 거야. 국가 보훈 대상자 전형. 학교마다 다 다르다고 했던 이유가 그래서 그래. 그 쌤은 최대한 제너럴한 이름으로 알려준 거고, 일반 전형, 봐봐, 교과 안에서도 일반이 있어. 지역 인재가 있어. 지역 인재 저소득, 국가 보훈 대상자, 고른 기회. 고른 기회가 아까 얘기했던 사회 배려자라든지 그런, 이게 이름이 다 달라요. 국가 안보 교과, 이거는 좀 특별한 거겠지. 전공 따로 뽑는 전공이 있어. 그리고 학생부 종합, 봐봐, 비중 보여? 많지. 학생부 종합에서도 1이 있고 2가 있어. 그래서 1은 일반 전형, 서류 전형. 일반 전형이랑 서류 전형 뭐가 달라요? 일반에는 뭐가 있어? 면접이 있어. 그럼 면접이 필요한 단과 대학은 그것만 따로 적용하겠습니다 이거고, 서류 100으로 그냥 뽑겠습니다 하는 경우는 또 그런 단과대가 있는 거고, 그리고 종합전형 2에서는 소프트웨어 인재를 따로 뽑기도 해. 4명. 치열하겠다. 자, 영농 창업, 지역 인재, 안보 융합 인재, 국토안보학 전공이라든지 해양안보학 전공이라든지, 이거는 특수한 과에 따라서 이렇게 따로 뽑는 거예요. 그리고 학생부 종합전형 3까지 있어. 농어촌, 특성화고, 저소득층, 특수교육 대상자, 만학도까지 많죠? 봐봐, 얘들아, 쌤이 왜 교과랑 종합이 메인이야 했는지 알겠지? 그치? 거의 대부분이 종합이고, 그 아래 특수한 과, 실기실적이 필요한 예술 계열, 그리고 체육, 이렇게 해서 총 수시로 약 3,000명을 뽑겠습니다, 이 내용인 거예요. 그리고 주요 변경사항은 이제 작년이랑 비해서 이제 바뀌었다 이런 거고, 보면 전형별 모집 인원은 여러분이 잘 봐야 돼. 자, 아까 쌤이 인문계열입니다, 사회계열입니다, 인문계통 들었던 거 기억나? 이제 인문계 보이지? 이렇게 찾는 거야. 인문, 어문 계열이고 위에는, 그리고 국사, 고고학, 철학, 그리고 사회과학 계열 뭐 이렇게 있고 여러 가지죠. 하나 뭐 봐볼까? 뭘로 한번 봐볼까? 간호학이요. 자, 봐야지. 간호학이 있을까? 봐야지. 먼저 일단 인문계는 아니니까 넘길게. 자연계에서 간호학이 있습니다. 교과 일반으로는 22명. 지역인재, 근데 참고로 지역인재는 검정고시는 해당되지 않을 거야. 국가보훈은 확인해 봐야 돼요. 특수한 케이스니까. 우리는 여기를 공략한다고 생각해 볼게. 교과 22명 뽑는 거 여기로. 자, 그러면 이렇게 넘어가다 보면 전형 일정이 나오고요. 쌤이 아까 얘들아 수시는 몇 월에 접수한다고? 9월로 한번 확인해 볼까? 지원서 접수 며칠이에요? 9월 9일부터 13일까지 맞지? 여기는 5일 동안 접수하네. 온라인으로 접수하고, 필요한 서류 제출은 시간은 조금 더 줘. 대신 필요한 거는 우편으로 보내야 될 수도 있어. 그리고 그러고 나서 실기가 필요한 전형은 실기고사, 면접이 필요한 전형은 여기는 이제 수능 치고 얼마 전이었겠다. 11월 말. 그리고 합격자 발표는 언제야? 12월 중순. 왜냐하면 수능 최저를 확인할 거니까. 그치? 수능 성적표가 발표되고 나서 대부분 12월 13일에서 15일 그때 금요일쯤 보통 발표가 많이 나요. 그리고 이제 충원 발표는 이 친구가 이제 저는 합격해도 저는 다른 대학으로 갈래요 하면 포기하는 사람이 생기니까 후보 번호를 받기도 하거든. 예비 1번, 예비 2번, 예비 3번. 나중에 그 커뮤니티 카페 같은 데 들어가면 저 몇 번인데 붙을 수 있을까요? 막 이런 글이 올라와. 그래서 그런 충원 발표가 계속해서 이렇게 납니다. 크리스마스까지 나네요. 이런 경우 이제 있다. 이런 거 이제 날짜를 미리 체크를 해야겠지. 자, 이거는 안 볼게요. 국가안보융합학부는 좀 특수한 케이스니까 우리 아까 얘기했던 간호과 위주로 한번 넘겨볼게요.
자, 이거는 자, 여기 보면 복수 지원 방법. 혹시 기억나? 같은 학교인데 너무 가고 싶어서 2장 쓰겠습니다 하는 경우. 어떤 거야? 최대 4회까지 할 수 있대. 왜냐면 봐봐. 전형별 지원 자격 충족 여부에 따라서 이렇게 많은 교과에도 많고 종합에도 많고 실기에도 이렇게 있는데 종합에서는 상관없이 4개 쓸 수 있다. 이 중에 같은 것만 아니면 되고 종합에서는 하나만 쓰세요 이건 거예요. 지금 실기도 이 중에 하나만 쓰세요 인 거예요. 그래서 뭐라 써 있어? A, B, C. 그러니까 학생부 교과랑 학생부 종합이랑 A가 교과 종합 섞여 있네. 이게 A네. 그치? A랑 B랑 C랑 합산해서 최대 4장 쓸 수 있어요. 충남대 4장 몰빵 하고 싶은 사람은 몰빵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다. 이런 게 다 모집 요강에 나와 있어요. 그리고 합격자 발표는 안 볼게. 자, 그러면 이제 대표적으로 아까 봤던 우리 간호과 봤던 게 이제 일반 전형이었죠. 여기 어때? 지원 자격 국내 고등학교 졸업 예정자 또는 기타 법령에 의하여 졸업 이상의 학력이 인정되는 자. 그 말은 무슨 말이냐? 검정고시가 가능하다. 왜냐하면 고졸 검정고시는 고등학교 졸업의 학력을 인정하는 거니까. 오케이? 그래서 국내고 혹은 이렇게. 그러면 워싱턴은 될까요? 될 거라고 예상이 돼. 왜냐하면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이 인정될 거라고 하니까. 오케이? 그래서 그리고 지원 자격이 또 있어. 수능 응시를 해야 한대. 요게 조건이야. 그러면 어떤 식으로 보십니까? 우리는 간호과였지? 그럼 여기를 봐야겠네. 여기 사범대학 아니고 전 모집단이었잖아. 얘는 일괄 평가하겠다 이 말이야. 그래서 100% 뭘로? 교과 성적으로. 검정고시 100%로 판단할게요. 근데 최저 있습니다. 이건 거죠. 자, 그럼 제가 검정고시인데 어떻게 점수 환산하시나요? 어디를 보세요? 82쪽에서 85쪽 보세요. 이거고. 자, 그러면 검정고시 봐봐. 총점 순으로 만약에 동점자가 있을 경우에는 총점 순으로 점수 토탈 다 합쳐가지고 점수 잘 나온 학생으로 석차 보겠습니다. 이건 거고. 자, 그러면 최저는 어떻게 될까요? 이게 궁금하지? 나와 있어. 수능 최저 학력 기준. 자연에서 어디를 봐야 될까? 간호과. 여기다. 어때? 수학, 영어, 과탐 3과목 합쳐서 12등급 안으로 맞으세요 하는 거예요. 오케이? 사탐으로 보면 한 등급 깎겠습니다. 이건 거야. 그러니까 웬만하면 과탐 치세요. 이건 거고. 오케이? 사탐 쳐도 돼요. 쳐도 되긴 한데 조금 더 잘 나와야 된다는 거지. 등급이 작을수록 공부를 잘하는 거니까. 그러면 12등급이라고 하면 이론적으로는 4등급 맞아도 4 더하면 12가 되니까 이론적으로는 가능해. 근데 이제 그 해에 충남대학교를 지원한 경쟁자들이 얼마나 잘하느냐에 따라 다르겠죠. 수능 최저는 만족시켰어. 어쨌든 그래서 이과는 수학을 해야만 한다는 이유가 그거예요. 알겠죠? 자, 경상대학을 만약에 간다. 내가 경영 쪽이다. 그러면 국어, 영어, 탐구를 합쳐서 11등급 받으세요. 국어 3, 영어 3, 탐구 망했어. 5등급. 그래도 3 더하기 3 더하기 5에서 11 맞출 수는 있어. 이게 수능 최저 충족시킨 거야. 근데 이제 경쟁자들 어떻게 찾느냐에 따라 조금 다르겠죠. 자, 그러면 이제 궁금한 건 뭐냐면 아까 뭐였어? 2가지로 판단한 다음에 하나는 내신 성적. 하나는 최저 등급 확인했지? 그러면 나머지 마지막 어디로 가야 돼? 82쪽. 어디로 가야 돼 얘들아? 이거 보러 가야지. 학생부 반영 방법. 자, 우리는 예를 들어서 검정고시잖아. 그럼 검정고시는 어떻게 계산하죠? 여기 있다.
검정고시 합격자. 자, 필수 과목 및 선택 과목 전부 반영합니다. 7과목 다 잘 치라는 뜻이야. 국수, 사과, 영, 한국사, 도덕까지. 도덕이 선택이거든요. 다 반영합니다. 근데 국영수는 3단위, 나머지는 한 1단위. 그러니까 국영수 메인 과목에 비중을 더 높게 두겠습니다. 인 거예요. 그럼 어떻게? 자, 인문, 자연계열, 간호과니까 여긴데 검정고시 취득 점수가 95점, 그러니까 95점 이상이면 환산해서 85점으로 칠게요 인 거예요. 그래서 교과 성적 이 시그마는 뭐냐면 다 더하세요 이런 뜻이거든. 반영 점수 뭐였어? 85점. 예를 들어서 국어가 85점이야. 근데 단위수가 몇이었어? 아까 국어는 몇 단위? 3단위지. 그럼 이렇게 계산하는 거야. 예를 들어서 이것만 하고 마칠게요. 자, 예를 들면 이렇게 계산하는 거야. 자, 오, 예. 자, 전 과목을 다 할 건데 국어가 예를 들어서 100이라고 할게. 수학도 100이라고 할게. 사회 100, 과학 100, 영어 100. 이 친구 좀 공부 잘했겠는데. 자, 도덕 하나 틀렸어. 96이다. 하나 틀리면. 그리고 한국사 100 이렇게 칠게요. 오케이? 얘가 선택 과목이었어. 자, 얘는 몇 단위? 3단위. 맞지? 응. 근데 계산을 어떻게 한다고? 다 어때? 지금 뭐야? 과목별 반영 점수 곱하기 과목별 단위수를 다 더하고 나누기 뭐 하라고? 과목별 단위수를 가지고 나누세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국어, 수학, 사회, 그치? 과학 이걸 다 해. 어떻게? 국어는 몇이었어? 100. 근데 몇 단위? 3단위. 수학 몇이었어? 곱하기 3. 영어잖아. 3단위가. 그럼 영어 100 곱하기 3. 나머지는 어떻게 돼? 1단위니까 그냥 더하면 돼. 자, 이게 국수, 내가 순서 바꿔줄게. 국어, 수학, 영어, 사회는 100이니까 1 이렇게. 안 써도 마찬가지지? 사회, 과학 100. 그 다음에 한국사 100, 도덕 96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단위를 다 더하라잖아. 그럼 뭐야? 3 더하기 3 더하기 3 더하기 1 더하기 1 더하기 1 더하기 1 이거 하라는 거지. 그래서 이걸 다 더하면 몇 점이에요? 나오는데 미스테이크. 뭐 하래? 과목별 반영 점수랑 곱하랬잖아. 그치? 근데 여기 모집 요강에서 뭐라고 나와 있어? 95점 이상이면 몇 점으로 친다? 85점이야. 그러니까 100점으로 계산하는 게 아니라 몇 점? 85로 계산하라는 거야. 근데 다행히 이 친구는 96점이니까 다 85야. 그냥. 이해돼? 도덕도 하나 틀렸지만 95점 이상이니까 얘도 다 85로 계산하는 거야. 오케이? 자, 그럼 결국 어떻게 되는 거냐면 3, 3, 3, 1 하면은 계산해 주세요. 3, 9, 27 하면 31점. 맞죠? 그리고 85개를 결국 몇 번 하는 거냐면 3, 3, 3 3, 9, 27 이거 곱하기 31한 거 아니야? 맞지? 자, 수학 공부하세요. 수학 공부. 자, 85가 3개 있고 3개 있고 3개 있고 하나 있잖아. 그럼 85가 결국 몇 개인 거야? 3 더하고 3 더하고 3 하면 3, 9, 27, 28, 29, 30, 31 이렇게 있는 거야. 약분하면은 85점이네 결국은. 이 친구는 85점으로 환산하겠습니다. 이거인 거야. 자, 그래서 뭔 소리예요? 잘 모르겠지? 그래서 뭘 봐야 되냐면 입시 결과를 봐야 돼. 그러면 자, 충남대 정신대 이거는 수시 배터리가 없대요. 여기 보면 입시 결과를 볼 수 있어야 돼. 전형 성적 산출 있어 얘들아. 모의 산출 이거
이런 거 이용하세요. 학교 친절한 학교는 계산 지가 해줘. 자, 이렇게 갈게. 자, 성적 산출 페이지로 가겠습니다. 내 랩탑이 꺼지기 전에. 자, 국어 100. 잠깐 내려놓고. 수학 100. 100. 왜 얘는 6과목으로 하지? 어쨌든 산출. 도덕. 똑같아, 결과는. 얘도 100. 이렇게 하면 성적 산출. 뭐야? 85점. 내가 계산한 거 그냥 얘가 해준 거야. 오케이? 잘 모르겠으면 계산기 들어가세요. 근데 조금 다를 순 있어. 학교에 업데이트를 안 해놓는 경우가 가끔 있어서. 그래서 입학처 전화가 제일 좋아요. 자, 그러면 내가 하나만 이 꺼지기 전까지 수시 모집 결과 이거다. 가면 그래서 실제로 입학한 학생들의 성적은 어떻게 돼요? 이게 궁금하거든. 이걸 들어가면 얘를 다운받으면 우리 간호과를 같이 봐주자. 알았어. 자, 들어가면 이렇게 나오거든요. 자, 학생부 교과 전형. 우리가 궁금했던 거 뭐야? 자연과학에서 다음 장 넘어가야겠네. 학생부 교과 일반 전형입니다. 지금 간호학과 여기 있다. 자, 간호학과가 22명 뽑았단 말이야. 근데 여기 위에 올려보면 어떻게 나와? 1차 이게 중요한 게 아니지. 점수가 어디 나오나? 이거는 인원인데 인원 말고요. 여기 있다. 오른쪽이었네. 자, 간호학과. 내가 너희가 화면이 좀 끊길 거라서 표시해 줄게요. 이렇게. 색깔 칠했다. 자, 맨 위에는 뭐냐면 최초 합격자의 교과 하위가 뭐냐면 점수가 제일 높은 거. 그 다음에 에버리지가 뭐냐면 평균. 그리고 이게 뭐야? 이거는 아마 표준분 너희가 좀 어려울 거야. 이거는 패스할게. 최종 등록자 결국 입학한 사람 성적 볼게요 하면 뭐냐면 최종 교과 평균 이것만 한번 봐줄게. 자, 교과 평균이 몇 점이었을까? 아까 우리 몇 점이었어? 우리 계산했을 때 85점이었지? 평균이 88.89인 거네. 그리고 옆에 거는 뭐냐면 최종 교과 70%는 뭐야? 87. 그러니까 100명 중에 70등으로 들어간 사람이 87점이야. 근데 저렇게 계산했을 때 몇 점이었어? 85점. 그러니까 이 성적으로 간호과는 조금 세구나. 내가 약간 간당간당할 수 있겠구나. 요걸 이제 감안하고 내가 문 닫고 들어가면 되는데 문 닫고 들어갈 수 있는지는 뚜껑 열어봐야 그때 아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가지고 그러면 충남대학교 간호학과로 지원할 경우에는 상향이겠다. 이런 걸 판단할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대학 지원을 할 때 확인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사실 조금 더 희망적인 케이스였다면 좋았겠지만 원래 간호과가 좀 셉니다. 취업이 잘 되는 과여서. 자, 4년제는 더 세고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우리가 지금 국내 입시를 좀 살펴봤는데 여러분 사실 국내 입시를 여러분이 이거는 케이스를 만들어보고 입학 전형 모집 요강을 찾아보고 그래서 내가 내 점수를 계산해보고 이래야 이게 이 정도구나 느낌이 확 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한번 로드맵 짜는 시간에 검색을 해보고 내가 원하는 분야를 좀 미리 생각해봐서 어떤 학교를 지망해야 되지? 이런 것들을 좀 찾아보는 게 필요해요. 사실 오늘 좀 안내해주고 싶은 사이트도 여러 가지 있고 했는데 이름만 알려줄게. 검정고시로 가는 친구들은 검정고시 어디가? 혹은 그냥 대부분 보편적인 사이트는 대학 어디가 이게 사이트 이름이야. 국내 입시하는 친구들 대학 어디가 그냥 어디가 치면 나와. 그래서 거기서 이 대학이 상향인지 하향인지 입시 결과는 어땠는지 이걸 쫙 한 번에 볼 수 있는 포털 사이트거든요. 그래서 그걸 적어놓고 나중에 한번 들어가 보세요. 알겠죠? 네, 그래서 우선 국내 입시 여기까지 하고